안녕하세요. 서울자취생활 오늘 248일차입니다. 오늘 상담이 두 건이 있었는데 시간을 나눠 보려고 했으나 그 두 팀 다 일찍 도착하셔가지고 한 팀은 제가 맡고 한 팀은 팀장님이 맡아서 상담을 했고 네, 두 팀 다 청약이 나왔습니다. 청약은 계약이 되기 전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이제 호실 안내를 하려면, 이 청약이 필요해서, 이제 월요일날 이제 호실 안내 받고, 음, 계약을 하실 때는 계약금 다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서류 뭐 등본이라든가 본인 서면 사실 확인서 이제 가지고 오셔야 되고, 또는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 등본 이렇게 가지고 오셔야 서류 있어야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호실에 대해서 홀딩을 할 때는 계약금 전체 다 뭐 예를 들면은 뭐 A 110호 이런 식으로 호실 번호하고 금액하고 이제 계약자 이름하고 다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입금이 완료가 돼야 호실이 홀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금 순서대로 계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상담을 좀 길게 했어요. 거의 한 10시 반 정도부터 4시간 정도 상담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점심을 못 먹었고, 오늘 이제 어린이날이라 그래서 대표님이 3시 퇴근하라고 했는데, 전화통화 많이 못하고, 제가 제일 늦게 퇴근을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비가 왔었고, 이제 그 팀장님이 그 본인 식사로 수제비 시키셨었는데 그거 저 가져가서 먹으라고 자기 집에서 제 와이프가 해주는 거 밥 먹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거 주셔서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그 먹었습니다. 점심 겸 저녁 이렇게 먹고 책 조금 읽고 1cm 다이빙 책도 읽고, 네, 요거 헤리티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헤리티지 책도 읽고, 그리고 오늘 이제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 감성교회 강의도 듣고 또 중간중간 그 영업 관련된 거 강의도 듣고, 고객분 중에 이제 뭐 오션 센트럴비즈 보시고 나서 이제 유튜브로도 검색해서 찾아보시기도 했는데 분양가가 왜 여기가 더 싸냐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전화 통화를 해서 호실이 지금 정해진 상태가 아니고 이제 그 층마다 크기가 조금씩은 다 그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수가 좀 넓으면 금액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시티뷰랑 오션뷰랑 따라서 그리고 층 높이에 따라서 금액들이 조금씩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아마 유튜브 참고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의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에 납부를 하실 때는 부가세를 더해서 납입을 하셔야 되고, 부가세는 차후에 이제 환급을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참고로 알아두시고, 네, 분양가 금액을 그거를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거는 다른 판매자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헤리티지라고 하는 책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의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건국의 새벽이 어땠는지, 그 전에 그런 조선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이제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 당시 때에 이제 독립을 꿈꿨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성각자를 기른 분들, 그래서 1장에는 건국의 새벽이 어땠는지, 이제 어제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국민이 절반이 노예였던 나라가 조선이었고
성차별하고 아동 학대가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이제 의료 관련된 위생에 관련된 부분에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굉장히 미개했었는지 무지했었는지 그런 내용들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외교 판단과 이제 무능력 관련된 정치에 대한 부분과, 그래서 그런 선각자들의 고뇌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간이 되는 대로 선각자들의 씨앗 해서 그렇게 꿈꿨던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 계셨는지 이런 내용들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에 그 일본도 사실은 먼저 개항 요구를 받았고, 그리고 근대화를 시작을 했었죠. 그 배경, 그 모습들을 잠깐 살펴보면 1853년에 일본의 시모다항 흑선이라 불리는 4척의 검은색 군함이 들어왔어요.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일본의 개항을 요구하면서 무역 시위를 벌였고, 일본은 반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동양 최고 강대국이었던 청나라가 아편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제 영국한테 당했던 수모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센스나 촉은 일본이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1854년 3월 31일에 미일 화친 조약을 맺었고, 1858년 7월 29일에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고 개항을 해서 근대화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조금 빨리 시작을 했죠. 근데 사실 그게 뭐 엄청 빠른 게 아니에요. 불과 정말 몇십 년 차이로 판이 많이 달라지죠. 그 선택의 차이로. 개항 이후에 일본은 이제 두 파가 있었어요. 두 파. 조낭파랑 막부파. 조낭파, 막부파가 있었는데, 그 조낭파 같은 경우에는 서양세력 몰아내고 교류 금지하고 쇄국 정책을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막부파는 서양의 강함을 인정하고 본격적으로 개국해서 일본도 강대국 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두 진영이 나눠서 이제 싸움이 심해지니까 막부 시대 대표적인 사상가이고 교육자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미 서양하고 조약 맺지 않았냐, 이걸 물을 수가 없으니까 국가의 국력을 기르는 것에 집중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반대로 조선은 강력한 쇄국 정책을 시행했고, 그 한국은 똑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해석을 한 거예요. 일본은 영국에게 당한 수모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문을 열어야 된다. 근대화를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조선은 청나라가 서강 열강의 침략으로 아편 전쟁을 겪은 후에 나라가 위태롭게 된 게 문호 개방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린 다 차단해야 돼 라고 선택을 한 게 조선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은 청나라와의 사대적인 관계 외에 모든 대외 관계를 차단했습니다. 1866년에 조선이 이제 천주교를 탄압했었죠. 그래서 프랑스인 선교사 6명을 처형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프랑스하고 전쟁을 벌였어요. 이거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병인양요입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평양 군민에게 통상을 요구를 하는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 이제 불태워버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사건을 발생하고 이제 5년 뒤에 1871년이 되어서야 미국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복 전쟁이 일어났던 게 신미양요, 이 부분도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사실 지금과 같은 시기 때 뭐 이런 일이 있었다, SNS 발달했기 때문에 뭐 하루 만에 사실 실시간으로 알고 바로 다음날 전쟁 들어갔겠죠. 근데 이 시기 때에는 시차가, 그리고 이제 이동하고 소식이 전해지고 알리고 하는데 이제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5년이라고 한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차례의 전쟁을 이제 조선은 치렀었고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우고 강력한 쇄국 정책을 폈습니다. 전 사실 당시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를 볼 때에는 사실 흥선대원군이 되게 옳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우리나라 자주민주 위해서 멋있었어.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했었어요. 이 전 세계 돌아가는 판을 모르니까. 근데 외부 세계로부터 조선을 격리시킴으로써 조선 왕조의 멸망을 막아보고자 했던 사실 대원군의 모습은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막아서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북한 정권의 모습과 많이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쇄국 정책을 폈던 그 시기 때 조선이 잘 살았느냐, 그 백성들이 뭐 생활 형편이 좋았느냐,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진짜 여기 이 책에서 언급된 이 내용들이 좀 공감이 된다. 저는 좀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대원군이 수호하고자 했던 조선 왕조의 지배 질서가 사실은 백성들에게는 시급히 청산되어야 할 역사적 장애물이었어요. 그리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일본과 전혀 다른 조선의 외교 판단은 역사의 방향을 빠르게 기울게 만들었죠. 이 다른 선택으로 인해서 일본은 빠르게 근대화의 길을 걸었고 조선과 일본의 국력 격차는 매우 커졌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이제 조금씩 야욕을 키우면서 1910년 조선은 역사의 막을 내리게 되었죠. 고종은 자신의 몸값을, 이제 목숨값을 일본의 바침으로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조선을 바친 거죠. 그래서 2천만 민중이 친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네, 안타까운 이 역사의 내용을 되짚어 보는 거는 앞으로의 우리가 살아갈 역사에서 참고해서 배울 건 배우고 담지 말아야 될 건 담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역사는 내가 복귀를 하지 않으면 반복되기 때문에 복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그 선각좌의 고뇌해서 이런 시기 때 우리나라에 초대 대통령이 계셨죠. 이제 건국 대통령 이승만. 전 사실 교과서에서 생각했던,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어요. 저처럼 그런 인식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김구 선생님이 대통령이 되셨어야 됐다고 막 굳게 확신하고 믿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물론 이 책을 아직 다 읽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 아직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이분은 꿈을 꿨어요. 그 봉건국가 조선에서 대한민국을 꿈꿨던 건국의 선각자였고, 이분은 조선에서 큰 비전을 꿈꾸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이 노비에 가까이 노비였던 그 국가에서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국가가 되는 길을 꿈꾼 거예요. 그때는 너무도 아득했는데 사실 지금은 멋지게 잘 이룬 거죠. 물론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 또 지금 나름의 고충과 어려움과 힘듦과 또 슬픔과 아픔과 내가 살아내야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괴롭긴 하죠. 근데 그 당시 때에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것도 당연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자유, 평등, 인권 이런 개념조차도 모르던 시절이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하기 위해서 평생 자신의 이름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름부터 짓게 했어요. 우리는 이 지금 참정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만 이 참정권 없는 나라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내가 정말 내 이름을 투표한다, 정말 몸 불편한 와중에 가서 그 투표하는 이제 아랍 사람들 그런 기사들, 내용들, 뉴스들을
이제 봤었었기 때문에 매우 귀한, 우리가 막 그 여행 간다 놀러 가려고 해가지고 그 포기하는 그 투표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 그걸 행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 글자부터 가르쳐야 했죠.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엄청 높지만 이 조선시대 때는 아니었거든요. 자신의 소유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한테 성실함과 근로 정신을 가르쳐야 했어요. 그 임시정부는 그리고 사실 그 안에서의 또 갈등들이 있었죠.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뒤섞여 있어서 갈등했고, 일제와 싸워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이 무력 항쟁론이 또 있었고, 강한 다른 나라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독립을 인정받자. 이런 외교 독립론이 또 있었어요. 얼마나 그 의견들이 많았겠어요.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포인트는 이거예요. 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은 조국 해방에만 초점을 맞췄지 어떤 미래로 가야 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가진 인물은 거의 없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전 제가 분양상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계약을 하지? 어떻게 하면 계약을 하고 내가 돈을 벌까? 이 부분만 많이 생각을 해요. 뭐 당연한 거죠, 그 일에서.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는 제 계약 고객 분들하고 크루즈 여행을 할 건데,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 평택 오션 센트럴비즈 앞에 평택 항이 있고, 그 앞에 지금 항만 그 배후단지 해가지고 지금 크루즈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2030년에 5조 9천억 원 들여가지고 지금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막연히 크루즈 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저는 제가 하는 일 통해서 평택에 띄우는 거구나 이 생각을 했었고, 요즘에 최근에는 캄성교회 강의 듣고 하면서 제가 두잇이라고 한 책 읽으면서 하나님이 선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군수 복음물자 필요하셔가지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서진할 때 필요한 그런 물품들 나르는 용도로 이 배를 사용을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꿈꿨던 건 제 계약자 고객분들 100명하고 여행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돈도 벌어야 되지만 소비도 필요하고 투자도 필요하고 기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각 그 가는 여행지 지역들에 뭐 분명히 잘 사는 나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어서 그 나라에 맞는 이제 프로젝트들 비즈니스들 일으켜가지고, 요즘에는 실시간 유튜브나 뭐 온라인 방송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나라들 실제적으로 돕고,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도 수익을 창출하는 거고, 그 비즈니스를 계획한 사람들한테서도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재능을 같이 활용을 하고 선한 일들을 같이 도모를 하고 그리고 여행을 같이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꾸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계약 고객이 된다는 것은 단지 부동산 하나 가졌다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진심으로 그냥 돈만 많은 사람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돈도 많은 사람을 되게 하도록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도 지속적으로 계속 도와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욕심이 좀 많아서 부동산, 주식, 코인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공부하고 섭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 꿈이 있어요. 그래서 평택항에 여기 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들 어떤 걸 일으키면 좋을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내 고객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임대 맞추면 도움이 될까? 전 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죠. 다른 분양 상담사하고는 다릅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조국 해방에만 초점을 맞췄지 어떤 미래로 가야 할지 청사진을 가진 인물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대한 독립 요 부분 그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그 부분에 걸려 있으니까 그 다음을 못 보는 거예요. 다음 꿈을 못 보는 거예요. 꿈꾸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세계 정복의 꿈이 없는 민족이라고 하더라고요. 평화의 민족이어서. 저도 굉장히 공감했던 말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다수 전 국민의 꿈이 서울에 아파트 하나, 레미안 하나 내가 얻고 빚 없이 거기서 직장 생활하면서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지낼까. 혹은 서울이 안 되면 경기도권에서라도 내가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을까. 이게 대다수 전 국민의 꿈,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아, 보통 진짜 이런 꿈 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음, 그래서 일자로부터 벗어나는 것만 목표로 삼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문득 해방 이후에 계획을 물어보면 그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어지고 이제 말았던 거죠. 이렇듯 새로운 국가인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것은 올바른 국민 의식과 애국 정신을 갖춘 국민들과 더불어 정부만 건설하면 되는 간단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암울했고 지식인은 엇갈렸고 백성들은 너무 무지했습니다.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건국의 선각자들은 분명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꿈꾼 나라, 대한이라고 하는 이름, 이게 황제가 주인인 대한제국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꿈꿨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건국의 영웅들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의 청년에게도 불타는 열정이 있었고요. 봉건국가 조선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을 가슴속에 그리고 그런 이제 눈빛들이 당시 때 청년들한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책에는 선각자들의 씨앗, 이제 이상 넘어가기 전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은 것을 보고 믿기지 않은 것을 믿고 그리하여 조선에서 대한민국을 꿈꾼 사람들의 이야기다. 멋있죠? 그렇게 누군가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투쟁을 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를 얻으셨고 저도 자유를 얻었고 이렇게 유튜브로 전 영상을 찍고 있고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이제 일본의 이제 마사히로가 요 내용들을 볼 때 어떤 식으로 이해할지 모르겠으나 마사히로 너한테 이 얘기는 하고 싶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정확하게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너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언젠가 너랑 내가 만났을 때 그렇게 정확하게 팩트에 근거한 일본과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역사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행했던 어떤 그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용서해. 그래서 너를 미워하지 않아.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정확하게 너가 역사에 대해서 바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거는 네 인생에 있어서도 앞으로 네가 살아갈 일본이라고 하는 땅에서의 삶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야. 나는 너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오늘 어린이 날이었지. 너가 메일 보내줬었는데 이모랑 즐거운 시간 보냈길 바라고 언젠가 너랑 같이 만나면 같이 맛있는 음식 먹고 즐거운 대화 나누고 그때까지 내가 일본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그래서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오늘 아주 많이 행복했기를 바래. 네, 잘 쉬셨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편히 쉬세요. 안녕.
마사이로 잘 자. 안녕.